오늘 이 현장은 지금 용산에 계신 윤석열 대통령도 현장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분이 매우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약 3,000석이 넘는 이 자리가 벌써 가득 차버렸고 아직도 들어오지 못한 분이 밖에도 한 2,000여 분 있다니까 정강훈 목사님이 어디 가시는 길에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좋은 추억 같은 말씀을 여러분 전해드릴 연사분들을 한 분 한 분 모시겠습니다. 모실 때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화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00만 국민이여 깨어나라. 850만 해외 동포여 깨어나라. 더 이상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자시해서는 안 된다며 순교자적 정신으로 애국의 선봉에 서신 지도자, 내년 총선은 선거가 아니라 전쟁이라고 선포하시고 1,800만 국민을 강화문 이승만 강령으로 불러내신 이 시대 영적 지도자, 1천만 자유마을 내년 총선 우파 200석을 성공시켜서 주사파 종북자파를 쓸어내고 정치 대격을 통해서 예수한국 복음통일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나서신 국민혁명의 장이시며 한기총 대표적을 지르신 정강훈 목사님을 기립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와, 많이 오셨습니다.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85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이겼습니다. 오늘까지 걸어온 대한민국의 역사를 잠시 더듬어 보면 조선 말기 그때의 이 대한민국은 나라라고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일단 전 국민의 80%가 종이요, 종살이요, 직분이 종입니다. 그리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90%예요, 90%. 이게 나라입니까? 이러한 철학 같은 어두운 조선 말기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에서 선교사를 보내주어 준 것이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 땅에 와서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교회를 지어서 잠자는 민족을 깨웠습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사실 선교사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이뇨한 박사님하고 잠시 통화를 하고 왔는데, 제가 오늘 63빌딩 가서 이렇게 연설할 거라 그랬더니 어떻게 목사님은 자기 선교사 후손보다 더 잘 아시냐 그래. 잘 알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중에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교회 지어서 이 나라를 잠든 나라에서 깨워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1904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선교사들이 데려간 겁니다. 데려가서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에서 석사, 프리스턴 대학에서 박사를 하는 과정 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조선 땅에 갇혀 있다가 그리고 미국 가서 공부를 해보니 아이비리그를 전체 공부를 해봤더니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아하, 인간은 어떤 세상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가? 첫째, 유럽 구라파 2000년이 만들어 놓은 바로 기독교가 만든 구호입니다. 자유로운 세상, 그 다음에 평등한 세상, 자유, 평등, 박애의 세상에 사는 것이 가장 인간은 행복하다. 이것을 이승만이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조지 워싱턴, 하버드, 프리스턴 대학을 다는 중에 이 대한민국을 잉태했습니다. 반드시 이 대한민국이 일본로부터 독립되면, 그리고 나라가 다시 세워지면 저 구라파 2000년 동안 기독교가 해왔던
자유평등 박애의 사상으로 나는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고 아기를 잉태하여 1945년 10월 17일 날 귀국해서 미국에서 잉태한 이 대한민국을 바로 3년 동안 준비해서 1948년 8월 15일 탄생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여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우고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일으켜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최소한 세계 10위권, 어떤 학자들은 6위권에 들어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3대 좌파 대통령인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이가 평양에 가서 대한민국을 북한한테 넘기려고 평화협정, 종전협정, 그리고 연방제 통일로 서명을 하고 왔습니다. 서명을.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강화문 운동을 안 했으면 문재인 때 이 대한민국은 해체되고 북한으로 넘어갔었습니다. 문재인 이놈은 아주 나쁜 놈입니다.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의 연방제로 넘기면 돼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돼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재인이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간첩의 왕인 신영복을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다, 이 말을 딱 들을 때 제가 딱 알아듣습니다. 아, 이 새끼는 간첩이구나. 자, 간첩의 왕인 신영복을 가장 존경한다면 존경하는 문재인 이 새끼도 간첩이요, 아니요? 그러나 그 누가 하나 조중동을 포함하여 공중파 KBS, SBS, MBC를 비롯해서 중소언론 비롯해서 한국의 교회, 오늘 이 자리에 정말로 위대하신 증경총회장님들이 한 500명 오셨는데 한국 교회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딱 알아들었습니다. 아하, 이 새끼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넘기려고 하는구나. 자, 직접 영상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자, 이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봐. 여기도 빨갱이들이 많이 온 것 같아. 이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하여 이와 같은 연장선에서 발언을 계속하는데 이 문재인 개자식이 간땡이를 부어도 보통 부은 게 아니지. 제주도 4.3 사건 가서는 뭐라고 발언을 했느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자, 제주도 4.3 사건, 남로당 이덕구 김달삼이가 일으킨 이 사건이 여러분의 꿈이 맞습니까? 다시 대답 한번 해봐요. 제주도 남로당의 꿈이 여러분의 꿈 맞아요? 그럼 문재인 이 새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처형해야 됩니다. 처형. 이런 말을 현직 대통령이 겁대가도 없이 지 멋대로 시부랑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끝났다 이거요. 대한민국은 내 손에 틀어졌다 이거야. 누가 나한테 덤벼봐. 끝났다 이거야. 내 맘대로 한다 이거요. 그리고 평양에 가서 백두산에 올라가서, 자, 한번 보세요. 사진 찍은 거 보세요. 나는 이 뜻이 뭔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정말로 저를 도와주시는 북한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정원이죠. 국정원에서 근무하시고 문화교류국 통전부에서 근무하신 김
김국성 선생님이 모처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김국성 선생님을 통하여 이 사진의 해독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오늘 바로 앞으로 모시고 이 사진 해독을 한번 전 국민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사진이 주는 선언이 무슨 뜻인가? 자, 들어보십시오.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김국성 선생님은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정원에서 국정원 차장, 우리나라로 말하면 문화교류국 통전부에서 일생 동안 북한에서 간첩을 교육하여 남한에다 침투시키는 이 부서에서 일생 북한에서 근무하시다가 장성태이가 처형되는 걸 보고 나도 처형되겠다 해서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나는 믿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다 사기를 당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의 사기당하는 국민들을 깨우시려고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국정원에서 안 보내주셔가지고 자주 못 오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사진부터 한번 해독 한번 해주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게? 예. 네. 우선 네. 북한에서 지금도 당의 구호, 통치자의 구호 하니까 수령의 구호입니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 위협을 대로리어 계속 완성하자. 이거예요. 백두에서 개척된 뭐냐? 북한에서 저 백두산은요 혁명의 송산으로서 김일성이와 이퀄 백두산이자 김일성입니다. 지금 그 세습 체제를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요. 거의 저 백두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요때 저 백두산은 북한에서 저렇게 정치적 상징성이 최고에 달았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 국가 수반도 저 백두산에 오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하. 더 말해서 중국의 주울레, 둥서평, 역겸령 많은 그 핵심 지도자들이 왔지만 저게 안 올라갔어요. 유일무이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저 백두산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저 선두렁무는 뭐냐 한마디로 네. 북한이 말하는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 위협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에 물먹이겠다. 그걸 개선시키겠다. 이거 가서 교리한 거예요. 이것은요 국제적 상징성, 우리 국내적 상징성, 정치적으로 완전히 저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없는 정치적 범죄를 감행한 겁니다. 자, 근데 우리 국민들은요, 천지 멋있다. 우리 대통령 저 천지 올라갔네.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그런 식견을 가지고 정치를 들여다 보면 안 됩니다. 특히 저 천지에 올라갈 때까지는 청와대 행정 해당 전문 부서들이 북한과 다 조율 속에 저기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북한에서는 저기의 핵심은 누구냐? 정보기관이 개입해서 공작 전술에 의해서 저기까지 원래 미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저 문재인이가 지금 간첩이라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초 정광훈 목사님께서 규정하셨는데 그건 1100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현상적인 말이 아니라 해석하면 그 본질이 딱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남조선식으로 예. 해설을 해서 말씀드리면 예. 저 사진의 의미는 예. 이제 남북한 모든 이 대한민국과 북조선은 오늘부터 김일성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 하는 이런 선언입니까? 그 선언이면서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이미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80년에 걸치는 북한의 적화 공작에 의해서
새빨갛게 물들었다.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조카가 집안이 완성됐다. 거기에 터대에서 대통령이 저기에 올라가서 저런 행위를 한 겁니다. 저기